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죠. 하지만 신체의 장애라든지 성소수자, 또 외국인 이민자까지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여기 그 변화의 물꼬를 튼 뚝심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7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계획 등을 점검하고 이해찬 당 대표님과 함께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상민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주최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또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 전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나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못 내고 지적거리고 있는데 이게 강력하게 주동체를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구 5선의 중진 정치인, 대전 유성구 을 이상민 의원. 뜨거운 이슈인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다양한 주장들로 열기를 더해가는 토론회. 그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판례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기능을 다옮기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국회가 진실로 지역균형 발전을 바란다는 생각. 헌법 개정을 2022년도 대선 때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때 통과가 그때의 국민투표를 붙이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행정수도 축소 계획에 맞서 삭발까지 감행했던 이상민 의원에겐 남다른 감회의 토론회였습니다. 2004년 제17대 당선 이후 지역구 내리 5선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진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불의의 저항이라는 소신을 치열하게, 때론 단호하게 펼쳐온 이상민 국회의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뚝심의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을 이상민 의원입니다. 시국이니만큼 손 소독제 먼저 사용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을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 4선 의원이셨는데 이제는 5선 의원이 되셨어요. 네. 요즘 근황 좀 어떠십니까? 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 준비도 하고 또 코로나19라는 아주 초유의 국가적 국난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극복을 위해서 당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그 선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에 마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제가 또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그를 위한 또 회의를 또 여러 지혜를 모으는 그런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여전히 이제 의원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짬을 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네. 짬짬 토크 시작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뽑아보실까요? 맨 앞에 있는 거. 네, 첫 번째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음 불가입니다. 고음 불가. 고음 불가. 의원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상민 의원이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허스키한 목소리로만 알고 계신데 좀 어릴 적의 꿈이 또 성악가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 고등학교 때 그 대전에 남녀 연합 클래식 음악 동아리가 있었는데 고등학생들 모임인데 거기서 지금과는 다른 아주 미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또 저 자신도 음악에 뒤늦게 이제 심취를 해서 성악을 전공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든가 또 음악적 훈련이 오랫동안 받아서가 아니고 음악에 하여튼 흠뻑 빠지다 보니까 제가 음악에 전공을 하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예, 그 정도 재능 있지는 않아서 예, 방향을 바꿨죠. 네, 음악보다는 좀 공부 쪽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탑3 안에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앞이 아니라 뒤에서 탑3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악 네. 1학년 때 내내 음악 동아리에 심취하고 뭐 이제 그런 학과 공부는 등한시하고 네. 그러니까 뭐 뒤에서 1, 2등을 하고 탑2셨군요.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성적과 걱정을 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뭐 썩 잘하는 친구도 아닌데 네. 하여튼 저에 대한 성적을 걱정할 정도로 밑바닥을 쭉 1년 네. 동안 내내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무섭게 공부를 하셔서 2년 만에 충남대 법대에도 입학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법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장애인이 이제 취업 또 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제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도 의대도 뭐 이렇게 많이 제한돼 있었고 그래서 문과 이과 있지 않습니까? 문과를 가면 이제 제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법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법 고시를 합격을 해서 이제 판검사 변호사를 네. 해야 제가 이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됐고 그렇게 법대를 입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곳에서 숨겨진 끼를 또 숨기지 못하시고 충남대 가요제에서 1등을 하셨다고요. 그때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그때 그 당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통기타로에서 그때 불러서 조그만 이제 노래 그 잔치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또 계기가 돼서 한 2년 정도를 딴짓을 좀 많이 했죠. 여기저기 많이 초청받으셨죠? 그때 제가 계속 잘 됐으면 저 보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님이 예. 아니라 이제 가수로서 예. 만날 수 예. 있는 예. 거였나요? 예. 네. 하여간 좀 엉뚱한 짓을 했죠. 제가 뭐 특별히 그렇다고 막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본 궤도에서 네. 이렇게 달리 이탈해가지고 좀 딴 데서 좀 한참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돌아왔죠. 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고음 불가가 되셨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제 세종시죠. 네.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를 무산시키려는 그러니까 행정도시를 무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나 수도권의 그 초감일로 인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나 또 지방의 어려움 또 지방의 소멸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그 행정
도시 세종시가 최소한 그 원안대로는 돼야 되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산시키려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겨울에 농성에 가까운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죠. 한 달 하고 목소리 외치고 나니까 삭발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성대결절이 딱 오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목소리로 이제 딱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은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야당 시절 때는 이상민 의원 목소리만 들으면 뭐 시국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해요. 맞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 당시는 야당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만큼 냈고 또 여러 소문이 이제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계좌 추적까지 하고 다닌다. 또는 제 친구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의 여러 계좌까지도 다 정권이 권력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까지 들을 정도로 하여튼 대정부 투쟁을 많이 했죠. 앞장서서. 더 이상은,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성명서를 냈으니까요. 아마 그 당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진절이 났을 거예요. 네, 더 이상은 목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볼까요? 네, 차 한잔 하시고 천천히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네, 다음 순서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느려도 괜찮아입니다. 느려도 괜찮아. 이상민 의원님 이력만 보면 고등학교 때 좀 꼴등을 하셨지만 법대에 가셨고 또 사법시험도 전국 급등으로 합격을 하셨고 지금은 무려 5선 의원이십니다. 도대체 뭐가 느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좀 사법고시를 올해 준비하셨다고요? 올해 시험 여러 번 떨어졌죠. 예, 올해 공부를 했다기보다 시험이 계속 떨어지니까 될 때까지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20대를 거의 송두리째다. 이제 사법 시험에 다 어쩌면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저 돌이켜 보면 한 10년 정도 가까이 고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음악을 참 좋아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친구들 이제 같이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제 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서 의뢰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를 차례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문득 노래를 부르려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즐겨 아주 불렀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대한민국 동해물과 우리 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 말이 10년이지 10년이란 시간이 참 긴 시간이잖아요.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돌이켜보면 다시 하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고 그 당시는 이제 시험을 떨어지니까 다음에 꼭 돼야 되고 또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뭐 저 자신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사기가 충만해 있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저 자신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 못 갖게 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내 이제 우리 부모님, 아버님하고 어머님께서 또 그 형제들이 이렇게 저를 가족들이 뒷받침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내주고 그래서 제 자신이 꼭 돼야 되겠다. 또 그 당시에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끝내 시험이 됐죠. 그 시험 됐을 때는
뭐 기뻤다기보다는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되는구나. 예. 안도하셨군요. 안 봐도 이제 다시 이제 안 봐도 되겠구나. 네. 그래도 오랜 시간 공부 끝에 결국은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사법연수원 시절을 보내고 하다 보니 결혼도 조금 늦어지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제가 아는 지금은 작고하신 충남대 음대 첼로를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 소개로 이제 첼로를 전공하고 당시 이제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의 이제 국립음악원에 유학가에 있는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됐죠. 네,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의원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짝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잘 어울려. 우리 집사람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때 했다고 그러고 네. 저는 하여튼 음악인에 대한 선망을 했었고 굉장히 하여간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네. 의원님의 인물 검색란을 좀 보면 눈에 띄는 한 줄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면 이남 일녀를 두고 있다. 이 중 막내딸을 47세에 보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까지 돼 있습니까? 네. 사생활인데?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네.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도중에 저 딸을 봤으니까 네. 예, 이남 일녀 맞고. 더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 제가 이제 서울 대전을 출퇴근하니까 대전 집에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서울에 왔다가 밤에 이제 한밤중에 늦게 들어가니까 제 딸은 저를 볼 기회가 없죠. 저는 이제 제 딸이 자는 모습을 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그러셨구나. 다른 가족들은 어릴 때 같이 이제 어울려서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시간이 우선 없었죠. 네. 뭐 월화수 목금토 일 뭐 이런 내내 국회의원이라는 생활은 또 그 자체 송두리째 또 거기에 투입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의 그런 어울림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적죠. 예. 아이들 커나가는 모습을 좀 못 본 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시간들을 더 채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과. 이미 많이 컸어요. 네,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좀 기다린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취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참 어렵잖아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물론 이제 사회 환경도 있고 또 자신이 주어진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것 하나도 성취를 해내거나 또는 극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하는 얘기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조건 이거는 결국은 적응하고 또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 노력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을 해서 마음 다부지게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끝없이 도전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도전이 특권이잖아요. 또 나이가 이제 더 들수록 사실은 도전할 기회는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행복하다 생각을 좀 하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번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한 번만 할 줄 알고입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님이 5선의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원래 어머니랑 또 약속을 하셨다고요. 한 번만 하시기로.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될 줄 생각을 못 하셨죠. 그런. 네,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할 때 어머니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자칫 폐가망신한다. 아마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굳이 정치를 해서 힘들게 그런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반대가 좀 컸죠.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딱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한 번만 딱 한다는 건 한 번만 국회의원 한다는 게 아니고 한 번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더 이상 떨어져도 이제 안 나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때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민적 공분의 그 힘을 입어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유성구 대전 유성구 구민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덕분에 지금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 됐는데 제가 5선 국회의원 된 거는 어쨌든 우리 유성 구민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전에서 출퇴근을 또 하시잖아요. 그럼 네. 처음부터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나요? 예,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끝나면 이제 여기 국회 의원회관 방에서 그 침대에 놓고 이렇게 자기도 간이 침대죠. 야전 침대 놓고 자기도 하고 그러나 새벽에 갔다가 밤에 오고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출퇴근하시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체력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많죠. 어쨌든 가족이 다 대전에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사는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신탄진 쪽 기차 타고 신탄진 쪽쯤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네, 좀 그런 환경과 느낌과 또 그런 것이 에너지가 출퇴근을 한 10여 년 동안 할 수 있게 했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이제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어떤 게 써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평소엔 호빵맨, 화나면 앵그리워드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의 별명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의 별명 호빵맨인 거 알고 계셨죠? 제가 호빵맨 된 거는 초선 때, 지금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 그분이 저희 열린우리당의 그 당대표를 맡고 계실 텐데 당내에 이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당대표로서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제 소신은 거기에 맞지 않아 가지고 끝까지 맞짱을 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두물럭져가 생겼다고 호빵맨. 정세균 대표는 이름을 따서 세균맨.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세균맨이라는 걸 애칭으로 좋아하는데 그 당시는 상당히 언짢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세균맨 악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호빵맨 vs 세균맨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제가 소신이다 싶을 때는 뭐 누구 당대표든 뭐 대통령이 누가 이든 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하여튼 그 소신을 피력을 하고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좀 고집이 세다. 좀 혼자 방송 용어는 아닐 텐데 하여튼 좀 혼자 이렇게 뚝심 있게 뭐 이렇게 그건 좋은 뜻이고 하여간 그러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기본적인 거는 저를 뽑아준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고 그리고 그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조정해서 해결해내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이 축적되면 이제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누구 압박이나 또 위력에 의해서 굽히지 않고 끝까지 좀 목소리를 냈죠. 네. 근데 호빵맨 말고도 이 앵그리버드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세요. 한 번 화를 내면 앵그리버드다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예, 급하고 그런 네.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이유가 본인만의 이런 확고한 기준이 있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뭐 충동적으로 저의 사적인 감정을 뭐 이렇게 건드려서 그거에 대한 표출로 그랬다는 게보다는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벗어날 때는 그 자가 누구이든 간에 당대표든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제가 하여튼 거기에 대항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굽히지 않고 그랬죠. 네, 의원님 그럼 그런 기준을 좀 보여주는 에피소드나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까 전 이제 정세균 총리하고 맞짱을 튼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가면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음식이나 또는 향 같은 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대구 그 법사위에서 대구 가서 대구지검 고검 그 국정감사 끝나고 그 검사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뭐 조그만 이제 술자리를 했겠죠. 했는데 이제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근데 거기에 물론 상대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있었고 또 우리 제가 속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 당 의원들 그 윤리특위 제가 윤리특위 간사를 맡았어요. 네. 윤리특위 간사를 맡고 있을 때 윤리특위 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윤리특위의 제소를 다 해버렸습니다. 지도부하고 또 의논도 없이. 네. 그랬더니 이제 정세균 당시 당대표가 어떻게 그런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는데 지도부하고 의논도 안 하느냐. 그래서 철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의원님의 소신 있는 모습까지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얼마나 좀 대단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다음 일정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의 5선 당선을 영상을 들어 축하드립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원자력을 향한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원자력연구원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원자력 연구시설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활동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특별한 노력에도 힘을 보태주실 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들의 작은 이야기도 귀담아 주시는 이상민 의원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계속 힘써주세요. 이상민 의원이 향한 곳은 인공지능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 오랜 시간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온 이상민 의원이 빠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최근 공공민간 영역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발맞춰 기술 현황과 현행법 제도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 세계 각국의 AI 대응 사례 발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규모와 속도, 시간, 속도, 타이밍의 게임이지만 이건 경청하는 이상민 의원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시작한 본격적인 토론회. 이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도의 문제구나
사회 제도의 문제가 생각이 점점 커지는 전문가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마지막 순서까지 토론회를 시킨 이상민 의원. 그의 토론회 소감은 무엇일까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 끝까지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다 들어주셔서 의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그러게. 근데 AI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또 갖고 있는 역기능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그렇듯이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건강성도 갖춰야 되고 또 안전성도 갖춰야 되고 그런 점들이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것들로 부딪히는 다른 가치가 있다면 그를 보존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낼 것인가 이것도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법제도도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법안을 냈습니다만 초보적인 단계에 불구하고 이제 많은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곡을 짚은 이상민 의원의 소감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특별위원회와 정보통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두 가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는 거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당내 입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의 경제 발전부터 과학수도 대전의 인프라 구축까지 그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질 텐데요. 그의 당찬 포부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의원님께서는 21대 국회에서 몇 안 되는 5선 의원이신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 현안과 의원님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24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5선 의원 올해로 17년째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의미 있었던 또 뿌듯했던 법안이 있다면 어떤 걸 뽑아주실까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그런 유형 결정을 받았는데 그 법이 없었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걸 특별법을 통해서 그 4년 만에 통과시키고 그런 전국의 26만 가구 약 5천억 정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은 분들한테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했다. 현실적으로 그런 데 보람이 있고요. 또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만 해도 과학기술이 국정에 매우 중요한 아젠다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뭐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다뤄지는 순위가 저 후순위로 밀려 있었는데 그동안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정치적 그 아젠다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덕분에 그 과학기술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2020년 후반기 국회의 중요 과제는 무엇이라고 좀 꼽아주실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닥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거고 그에 대한 극복의 관건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 개발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가장 급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과의 그런 협업, 연대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이제 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늘 또 손을 아까 소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작고 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행복을 다 차단됐지 않았습니까? 이를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급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라는 충격을 맞이하는 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모순, 빈부의 격차가 크다든가
또는 신고 부분의 갈등이 크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사회적 노력이 총체적으로 돼야 되겠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이 마련되고 그 두텁게 마련된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젊은이들이 도전을 숱하게 할 수 있도록 창업도 하고 또 도전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 네, 정말 필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좀 이어지는 질문일 텐데 21대 국회의정 활동의 방향과 또 목표는 어떻게 좀 잡고 계실까요? 이제 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초재선과는 다른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그 정치적 무게감을 유권자가 만들어주신 그런 정치적 역할과 중량감 이걸 바탕으로 한국 정치를 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치에 복원하는데 좀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의원들하고도 자주 빈번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들과 뜻을 좀 많이 조율을 해보고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편안함에 이로움이 있다. 기여한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5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이제 기대감이 저도 참 커지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얼마 전에 참 괜찮은 의원상 이렇게 의원님 포함해서 6분이 수상을 하셨어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괜찮은 의원이라는 어떻게 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괜찮은 상이 국회의원상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 방송사에서 그동안 쭉 이제 그 모범이 된 국회의원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상을 줘 왔었는데요. 저는 정치는 3가지 기본 덕목을 갖춰야 된다. 하나는 자신의 제일 좋은 건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걸 테고 또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분들을 대변해주는 대변 역할. 또 하나는 대변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충하는 이해관계 가치를 조정해내는 그런 조정 해결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축적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건 해내는구나.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런 실적이 축적이 되면 결국 이제 신뢰가 구축이 될 거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 국민들한테 지금은 어려워도 또 아픈 앞날은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변, 조정, 해결, 다음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지막 희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지역 핵심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의원님의 지역구죠. 대전 유성을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 처음에는 제 지역구가 유성구, 대전 유성구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제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눠졌고 제 선거구인 을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다라고 할 정도로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 그리고 연구자들이 집적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하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도 여러 가지 교육, 환경, 뭐 주택 관련된 3회 환경에 필요한 수요 이런 것도 많고요.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이니까 여기가 잘 되는 것은 꼭 우리 대전 유성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대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곳이다. 이래서 지역적 문제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또 인류 문명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역구를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의원님께 보내는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가 좀 담아왔습니다. 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는 이곳 대동에 사는 통장 심강백입니다. 이곳은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각종 규제, 건축 규제까지 지금 3년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첨단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상민 의원님의 건승을 빕니다. 네, 응원과 함께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대동 산업단지 어떻게 좀 되고 가고 있나요? 네, 이제 그 대전시가 계획 세웠는데 그 대동의 첨단 그 산업단지, 첨단 과학산업단지죠. 이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덕특구법,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와 같이 중첩돼서 개발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시면 아마 대전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대동을 포함한 첨단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할 거고 그것이 제시가 되면 이제 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의원님 덕분에 저희 지역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학군 통합의 문제가 보류 상태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지켜주셔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군 통합 문제를 연말까지는 해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날치기 통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집 앞 학교를 두고 위험한 산업도로를 건너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학군 통합 문제네요. 네, 이거는 이제 중학교 학군에 관한 통합 문제고 매우 뜨겁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조금 세밀하게 이를 행정예고를 할 때에 주민들과 절차적으로 내용을 잘 협의를 하고 학부모님들과 그에 합당한 내용대로 이렇게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너무 그 책상에서만 그렇게 학군 통합 문제가 이게 마련됐지 실제로 현지의 사정, 아이들의 통학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편의라든가 이런 거는 잘 고려가 안 된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을 이제 교육청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도 뒤늦게 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아이들의 그 안전이라든가 또는 그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위협받지 않게끔 피해가지 않도록 꼭 그렇게 되도록 그 통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 한 통합안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든가 아이들한테 해롭다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육청도 그런 점을 인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앞장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조금 무거운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의원님께서 책을 또 많이 읽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미래 사회의 여러 가지 발전 전략들 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의 관계를 잘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거 세 권을 미리 뽑아왔는데요.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하나는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그 빅체인저. 네. 그래서 그 20가지 그 ICT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게끔 그러한 책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ICT와 오늘날 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디지털 뉴딜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자는 코로나 이코노믹스 네. 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은, 이제 삼국지 얘를 각 그 장면마다 네. 이렇게 100가지 장면인데요. 100가지 장면의 주요 그 대목들을 좀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해 준 책인데 제가 뭐 앞장 관계없이 이렇게 두서 없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 추천까지 받아봤습니다. 의원님, 예전에 저희 인터뷰할 때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80점, 또 남편 아빠로서는 30점을 주셨어요. 혹시 점수에 변화가 있을까요? 예, 뭐 하여튼 별 변동이 좀 돌아보면 별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소통을 잘해야 된다.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들과 소통은 좀 낯설어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소통, 대화 이거는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갑자기 뭐 분위기 잡고 나 지금부터 소통하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점에서 반성이 됩니다. 네, 반성하시고 또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 담아서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저희 가족들에게 어머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집사람 또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의 가족이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도 좀 편하지 않을 때도 많고 하여튼 좋은 것보다는 불편한 게 많을 텐데도 별 그런 거에 대한 불평 없이 잘 견뎌내 줘서 고맙고 반면에 좀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바쁘다는 핑계로 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네. 네, 가족에 대한 이제 사랑이 좀 느껴졌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앞서 아버님의 반대로 가수의 꿈을 포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창곡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창곡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음이 불가라 노래하는 건 시청자들한테 그 아주 그 소음을 드리는 거고. 아, 그런가요? 네. 부탁드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소절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소절이요? 네네. 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됐습니다. 네. 짧지만 임팩트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네. 제가 좀 무리하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과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흰 도화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4년 후 나 이상민은 이런 의원으로 남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좀 문구로 남겨주시죠. 예. 제가 지난 이번 총선에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것이 있는데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네. 네, 한번. 국정의 중심에 서다. 의원님, 국정의 중심에 서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유성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한국 국정이 잘 되도록 그 중심적 역할을 해내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한 국회 24시 개인적으로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의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정신은 좀 없었지만. 네, 재밌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로 파이팅 외치면서 국회 24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뚝심 있게 이상민 의원 파이팅! 파이팅!